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주차 새벽 3시 매크로 경제 미국 주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많은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지만 그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울한 경제 전망 속에서 자산시장은 하락과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세 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52년 만에 최악 상반기 실적 S&P 500 21% 다운. 2. 우울한 경제지표. 3. 실적 발표와 향후 가이던스. 첫 번째 이슈인 최악의 자산시장 성적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500대 기업의 주가를 반영하는 S&P 500 지수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대형 기술주뿐만 아니라 금융주도 고점 대비 약 20에서 70% 이상 급락하는 등 자산시장 이탈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금융시장의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며 기업의 재고는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가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시우드 CEO는 내 커리어에서 이렇게 큰 재고량 증가는 본 적이 없다라며 우리가 한 가지는 틀렸고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급망이 2년 이상 걸릴 것을 믿을 수 없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역시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였지만 이는 또한 우리에게 디플레이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드 CEO는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ETF ARKK의 많은 종목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수혜주였던 줌과 로쿠 역시 지금 하락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스타로 떠오른 캐시우드 CEO가 운영 중인 ARKK ETF는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운영 중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에 역전당했습니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현재 하락장의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가치주 할 것 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마이클 버리는 금융시장 침체는 이제 절반이 지났다라고 트윗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엔지니어 신규 채용을 최소 30% 줄이기로 했고 최근 역사에서 우리가 본 것 중 최악의 경기 침체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들이 주장하는 경기 침체를 뒷받침해주는 우울한 경제지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1분기 GDP는 마이너스 1.6% 떨어졌습니다. 예측치보다 0.1% 더 하락했는데 더 큰 문제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추정하는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실질 GDP의 2분기 연속 감소율을 기록할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전망대로 흘러간다고 우리는 현재 경기 침체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GDP 추정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급락하고 5월 건설 지출이 예기치 않게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신규 주문과 고용은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일 발표한 6월 PMI는 53으로 5월보다 3.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보다 낮은 것입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확장, 낮으면 수축 국면을 나타냅니다. 아직은 제조업 전반은 확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신규 주문 및 고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하락하여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계지갑 사정이 가벼워지고 향후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5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4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식료품이 에너지를 제휴한 근원 CPE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4.7% 올랐으며 월가의 전망치 4.8%를 밑도는 결과입니다. 근원 PCE 물가지수는 패드가 가장 정확한 물가지표로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활용하며 이 지수는 지난 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5월에도 4.7%를 기록하며 패드가 목표로 삼은 2%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소비는 둔화된 양상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동시에 경기 침체가 도래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한다라며 소비세가 둔화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은 기업의 실적 발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는 7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최근 실적 발표한 나이키와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27일 나이키는 4분기 매출이 122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0.9% 줄었지만 월가 추정치인 120억 6천만 달러를 2.4%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90센트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시장 추정치인 81센트보다 높았습니다. 실적은 선방했지만 나이키 주가는 이날 부진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중국 실적 부진 등을 우려할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월 30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86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16.4%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추정치인 86억 8천만 달러에는 밑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59달러로 발표되어 시장 추정치 2.46달러로 웃돌았고 1년 전 1.88달러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4분기 가이던스의 주당 순이익이 1.43에서 1.83달러로 예상했고 매출액은 68억에서 76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전망치인 EPS 2.6달러와 91억 5천 달러의 매출액이 크게 미달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향후 가이던스입니다.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높은 물가와 고용을 줄이는 등 경기 침체로 인한 향후 가이던스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를 통해서 미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기 연착륙의 조짐이 바라길 바라봅니다. 7일은 6월 연준 회의록을 발표하고 8일은 비농업 고용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음 주 발표하는 회의록 및 지표들의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주식시장은 휴장입니다. 돈과 주식시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평온하고 여유로운 한 주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